임 위원장님 그 남편분께서는 네. 지금 구미에 출마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비례 후보가 되신 거잖아요. 이제 되려고 서류를 내놓은 거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두 부부가 다 민주당에서 경북 지역에서 이제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일부에서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네. 사실은 조금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각자의 정치 활동, 정치적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된 것인데 왜 이거를 나하고 김영건을 섞어서 마치 내가 김영건의 후광을 입어서 거저 얻은 것처럼 생각하실까 해서 약간은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은 잠깐이었고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은 뭐냐면 그만큼 대구 경북에서 비례 의석을 내는 것도 어려웠던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당이 결정을 하고 전략 지역국에 그동안 활동했던 사람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네.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당원들이 느끼는 서운함이나 네. 뭔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회가 쏠리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한테 더더욱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건 이 미안한 마음, 그 다음에 당원들이 느끼는 뭐 이런 마음들을 네. 제가 좀 받아서 네. 더 열심히 하는 의정 활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기회거든요. 네. 대구 경북 시도민한테 민주당 정치인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네. 그래야 다음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데 조금 덜 주저거릴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주는 예. 그 역할을 한다면 그래 내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그 활동가들한테 네.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저희 지역에서도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뭐 부부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김영건 의원이 국회의원 나오고 임미애 위원장님이 도지사 나오고 번갈아가고 나오고 이럴 때 그때 말렸어야지. 그때 왜 둘 다 희생하느냐. 그때는 말리진 않고 네. 지금 와가지고 부부를 묶어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도의회 생활도 같이 했었거든요. 임미애 네. 위원장님이랑 임미애 위원장님이 잘 하셔서 이제 지금도 지금 솔직히 이제 제도 자체가 이제 경북의 뭐 전략 지역에 여성 한 명을 뽑다 보니까 임미애 도당 위원장이 되신 것 같아요. 이걸 꼭 여성으로 묶어서 네. 임미애 도당 위원장도 말씀하시던데 여성으로 묶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풀고 네. 남녀를 한 명씩 뽑든지 대구 네. 한 명, 뭐 경북 한 명을 네, 뽑든지 네. 지금 전라도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4석을 줬는지 5석 줬는지 네. 하니까 다음에는 뭐 이게 선거제도가 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네. 비례제도를 몇 명 준다 이런 것보다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득표수만큼 의석수가 되는 연동형을 갖는지 그런 제도를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지방선거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이번에 올라가서 꼭 한번 바꾸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당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운동권이시죠? 네. 예. 그 벌써 40년 전 얘기를 40년 전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뭔가 운동권에 대해서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40년 전의 얘기를 뭘 꺼내갖고 이제 와서 21세기에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참 저는 제 열등감 있는가 봐. 네. 이 생각이 들어요. 쟨 열등감 있는가 봐. 아니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네. 뭐 586 운동권 뭐 심판론을 제기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스타일이나 이준석 그 뭐
당대표 스타일이나 이런 분들이 원래 경북에서 그렇게 뭐 인정받는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뭐 본인이 심판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네. 경북 사람들이 다들 그 심판론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나라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뻔뻔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 사과는 안 하고 이게 자기들의 책임을 운동과 심판론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포항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분명히 표로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87년 6월 항쟁 때 포항 시민들은 운동 안 했습니까? 데모했으면 데모했으면. 안 한 국민이 어디가 있어요? 그때 다 했어요. 예, 그때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그럼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시청 뭐 남대문 시장 예. 있는데 그쪽에 예, 저희 막 최루탄 쏘면 고층 건물에서 직장인들이 그 휴지 막 던져주고 점심 시간 때 되면 다 넥타이 부대도 나와갖고 네, 그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죠. 네, 그렇죠. 독재와 싸우는데 네. 독재와 협력한 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뭔가 열등감이 있는 거죠. 이 열등감만으로 해석이 될까요? 저는 이게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의심이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 여당 전체가 이제 끊임없이 민주당을 향해서 색깔론, 그 다음에 이제 종북, 뭐 전체주의, 예, 뭐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막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규정하려고 하는 점.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가끔 여의도의 용어들이 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끼치는 걸 보면 이게 통용되는 언어인가 보면 아니거든요. 네. 전 민주당이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저를 빨갱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2006년도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빨갱이라고. 2006년도에는. 네, 그땐 그랬죠. 그러니까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은 빨갱이.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네. 이게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뭐 노력해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절단나는 상황은 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있는 거지 그게 민주당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지지 기반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뭐 이게 내각이 국민의힘이나 네, 지지 기반이 예. 없다 보니까 그 지지 기반을 만드는 과정에 네. 우리 쪽을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이렇게 극렬한 표현을 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아주 소수의 집단으로 내몰고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자꾸 벽을 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예. 하겠습니까? 종북 그러면 네. 뭐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러고 사는 사람이 내가 종북 그러면 그래 내가 종북이다 그래봐요 다 웃지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늘 찾아가가지고 네. 뭐 엄청 가까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짠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예, 그렇죠. 민심에 예. 민심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특히 할머니들이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데 극히 일부예요.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대로 할 능력이 없었으면 자신이 없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대구 경북에서. 그럼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핏하면은 그 뭐 서문시장 찾아오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팔공사 가서 만나고 뭐 이러는 네. 거 있잖아요. 동아사 가서 만나고 네. 이러는 거는 저게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이 일정하게 표심에 영향을 줄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냥 뉴스의 한 줄 기사거리이다. 네. 그리고 윤석열을 네. 이 국민의힘의 정통 세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PK에서. 네. 뭐예요 그러면?
그 뭐 제 남편이 늘 쓰는 표현으로 양자죠. 양자? 예, 두려운 자식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TK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예. 양자로 예, 여긴다. 거기다가 근본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본이 없다. 네. 예? 그게 우리 TK의 정서예요? 뭐 제가 보는 경북의 정서. 경북의 정서.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래서 TK에서 부정평가가 꽤 많이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예, 예. 그게 이 지지세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자꾸 그렇게 언론에 나온 거 보면서 저분이 뭘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그 경북 사천, 경남이죠. 경남 사천에 한국공항우주산업 카이에 가서 2027년 우주개발 예산에 1조 5천억 이상 내가 확대하겠다. R&D 비용이나 예산 복구해라 그래야지. 그게 R&D 예산 그렇게 다 깎아놔놓고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어느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어요. 예. 아이고 앞뒤가 달라도. 아니 공시렁공시렁 말씀하시는 아니, 게 아침에 하는 소리하고 저녁에 하는 소리와 다른데 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뭐 다 합치면 9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지금 901조 5천억으로 또 늘어난 것 저거는 같습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저거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관위가 저거 제재해야 되고요. 민주당이 제가 알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건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역을 다니면서 저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확인할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저건 선거 개입이죠. 관건 선거다. 그럼요.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광주 전남은 또 안 가요. 예, 조만간 간다고는 하는데 광주하고 전남 지역을 묶어서 한 번에 가겠다. 그래서 지금 강기정 시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안 가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정치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고 막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이 정도는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있어서 더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우리 그 김상원 후보님께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 3,093분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 네. 예. 그러면 그 3,093분 중에 포항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포항분들 대상으로 한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네, 그 이번 선거에서 그저 그런 빨간색 국회의원을 뽑기보다는 민주당에 투표해서 특별한 파란색 국회의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의 2년에 연연해서 정치하기보다는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뭐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 권력이 다른 쪽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의 인원으로 선거하기보다는 그래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의 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김상헌을 선택해서 포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시라. 그것이 포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도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해서 이렇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비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이번엔 몰빵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예.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 그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경북, 대구 경북 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정치인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항상 오지에서 그리고 어렵게 일하는 분들은 늘 응원을 받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응원을 받고 이분들이 돌아오실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